네, 제가 책에서 본 내용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나는 이명 환자가 왔는데 예. 이석증이었나? 이명 예. 환자가 왔는데 가운데 손가락인 줄 알고 침을 놨는데 예.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었다. 예. 근데 환자는 좋아졌다 그러더라. 예. 그래서 라뽀의 중요성 이런 거를 거기다 책에다 적어 놓으셨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소위 한의학계든 아니든 그 제아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뭐 외모가 됐든 네. 목소리가 됐든 네. 뭐 화술이 됐든 사실 되게 다 화려하시잖아요. 카리스마도 예. 그죠? 그런 부분이 치료에 있어서 혹은 똑같은 파동 원리를 배워도 같은 자리에 침을 놔도 어떤 분은 효과를 많이 보시고 어떤 분은 많이 못 하시듯이 사실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한의사로서의 실력이라는 게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아예 있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타고나는 게 아닐까, 음. 정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성격이라든지 뭐 화술, 외모, 뭐 카리스마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선 하나씩 얘기할게요. 예, 뭐 그런 카리스마가 노력으로 안 되냐? 남창기 원장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뭐 예를 들면 지금의 그런 성격이나 화술이 생겼느냐? 제가 유튜브에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면서 이렇게 교련 시간에 그 당시에 교련 시간에 이렇게 점호 같은 걸 해요. 총원 60, 현재원 58, 뭐 결혼 뭐 1, 뭐 준비 끝 이거 하는데 이 말하는 것조차도 뭐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좀 내가 뭐 시골에서 또 부산으로 전학 갔으니까 또 내지는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옷도 행색도 뭐 어찌보면 회색 인간이었어요. 또 내지는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산적 두목이라고 했는데 저는 두목일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친구들은 산적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그걸 모르고 저는 뭐 두목이니까 좋은 거다, 보스다, 보스 기질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외모에도 꽤 제재하고 옷도 항상 회색 쪽으로 입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항상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지금은 뭐요? 그래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내공이라든지 실력이 받침이 되면서 자신감도 생긴 거고 또 내지는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처음 인체 파동을 이 침을 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환자가 가진 라뽀라든지 뭐 기타 어떤 뭐 이런 그런 플라시보 효과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뭉기 침만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자가 좋아진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도 이게 침 놓기가 힘들고 해서 도대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하는 얘기가 나중에 한 얘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내지는 아까도 했지만 좋아진 얘기를 하는 순간 침을 관심에 원장의 교수의 관심에서 멀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진짜 이게 침의 효과를 확인하려면은 하나하나를 꽂고 나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단순하게 침을 놓는 것만의 침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플라시보라든지 또는 이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긍정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도 했지만은 단순하게 이게 뭐 의사의 카리스마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항상 책에도 썼고 있지만은 의사의 몸이 뭐예요? 침이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침수적으로 침을 이렇게 꽂아야지만이 침이 들어간 게 아니고 환자와 의사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스킨십이 없어도 상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아마 의사의 기운이 환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를 앞에 두고 있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콩쾅콩쾅 거리잖아요. 손을 만져야지만이 전율이 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의료행위, 시술행위는 이게 침으로서 뭔가 들어가야지만 약을 먹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사와 환자와 이렇게 대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치료의 많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실제 나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이게 머리 자리란 말이에요. 경추 1번, 2번 자리라고 생각하고 목을 치료했다고 생각하고 침을 꽂았는데 우연찮게 뭐예요?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가운데 손가락을 검지를 침을 딱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고 나니까 뭐 환자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는 뭐예요? 당연히 환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에 따지면은 세포 하나가 몸 전체라고 한다면 부분이 전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세포에서가 2개가 4개, 8개로 분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다 머리 자리잖아요. 여기만 머리라는 게 아까 했던 여러분들이 일반 생각하는 대형 자리, 경추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파동이 쳐나간 팔에서의 머리, 손에서의 머리, 발가락에서의 머리로만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게 다 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도 어떤 면에서 리쿠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 자리다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 손목 자리니까 손목이 또 뭐예요? 튀어나온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잖아요. 여기가 어디요? 복사뼈가 실제 이제 골반이지 무슨 머리예요 하겠지만은 그 단순한 대형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자리지. 이 균형의 관점에서 돌출된 건 머리니까 또 뭐예요? 머리를 치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리로만 딱 봤을 때는 그게 뭐 랍보로 의해서 좋아진 거구나 또는 의사의 가지는 카리스마에 의해서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대형 자리로서도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이왕이면은 자리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실제적으로 침을 아까 좀 그러니까 파동 원리로 이렇게 제같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내공이 쌓여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침을 놓는 사람이랑 그냥 이 자리가 머리 이명증에 이석증이 좋다 하더라 나도 한번 나와보자 하고 놓는 거랑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도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양방에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침을 놓든 이 자리에 놓았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양방적인 서양의학적인 서양과학에서의 방법이고 한의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네.